오늘은 돈키호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책 읽을 때 줄거리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작가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한 말과 고민과 결정에는 작가의 가치관과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세르반테스가 활동하던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한패가 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일삼던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지구의 자전서를 주장했던 천문학자 브루노는 돈키호테가 출간되기 5년 전인 1600년에 종교재판을 받아 화형을 당했고 1630년에도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았을 정도였으니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창조한 돈키호테, 산초와 같은 등장인물들을 통해 많은 비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복의 친구 여자란 불완전한 동물이라네. 그러니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길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치워서 여자들이 완벽해지는 길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가볍게 달려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네. 이것은 세르반테스가 선악과와 뱀이라는 장애물을 이부 주위에 놓아둔 창조주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미친 늙은이로 가장한 돈키호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 속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재판소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르반테스가 왜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자유와 평등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시대를 앞서갔던 위대한 지성인이었는지, 그리고 주인공 돈키호테와 산초의 우정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 수 있는 책 속의 보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실행이 늦어질수록 세상이 입을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모욕은 되돌려주고 불의를 바로잡고 무분별한 일들을 고치고 권력의 남용을 막으며 빚은 갚아주어야 했다. 이 이야기가 문학에나 나오는 허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알아듣고 깨우쳐서 따라해야 할 도덕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네. 나는 자네의 주인이자 자네보다 어른이지만 자네가 나와 같기를 바라니 나와 같은 접시로 먹고 내가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마셨으면 하네. 편력기사의 도리는 사랑의 도리와 같아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보니 말일세. 내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한 찬사도 이야기하지 않겠어. 비록 진실한 것들이라 해도 어떤 말들은 남의 원망을 사니까. 너를 찬양하자 테레사 델 베로칼이 말했지. 그렇게 천사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원숭이를 사랑하더라. 운이라는 것은 불행 속에서도 빠져나갈 문을 항상 열어놓지 불행을 해결하라고 말일세.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날이 물러나는 것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며 위험이 희망을 앞지를 때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요.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삼갈 줄 알고 하루의 모든 것을 모험하지 않습니다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건 많은 경우 욕망에 지나지 않고 욕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인데 이 쾌락을 얻고 나면 사랑은 그치고 마는 법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보였던 것도 되돌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런 사랑은 자연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에는 그런 한계가 없지만요. 그러니까 돈 페르난도가 농갓집 처녀를 농락한 순간 그의 욕망은 가라앉고 집착도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오 자네 나의 종자여,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늘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동반자여. 우리는 같이 집을 나왔고 같이 잤으며 같이 편력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같은 운명과 같은 운에 있었던 걸세. 나한테 일어날 불운으로 자네가 아플 것이며 자네의 불운으로 내가 아플 거라는 걸세. 돌아올 때는 나리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나리께 합당한 소식을 갖고 올 겁니다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둘시내야님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당연한 답을 안 주시면 하느님께 맹세코 발로 걷어차고 뺨을 후레 갈겨서라도 그 뱃속에서 좋은 답장을 끌어내고야 말겠습니다요. 나리처럼 훌륭한 편력기사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한 여자 때문에 미쳐가는데 그걸 참아낼 재간이 어디 있답니까요? 그러고 보니 산초 돈키호테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가 나보다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나리만큼 돈 건 아닙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착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열심을 다하듯 흔히 나쁜 사람들도 돕는 하늘. 저는 나리의 아랫사람일 뿐 노예는 아닙니다. 나리의 혈통이 귀족이라 해서 저의 비천함을 엽신여기고 욕보일 권리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리께서 신분이 높은 신사라고 자만하시는 것만큼 저도 평범한 농사꾼으로서의 그만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리의 권력은 제게 아무런 힘도 못 쓸 것이고 나리의 재산도 제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나리의 말씀 또한 저를 속일 수 없으며 나리의 한숨과 눈물 역시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체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해야 한다. 내 칭찬은 이제 그만하시지요. 본인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아부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신 말씀이 아부라고 할 것까지는 못 되나 그런 류의 말씀은 아직도 순결한 내 귀를 모욕한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씨. 만일 드린 것이 좋은 것이면 급하게 줬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거나 중요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자체로 귀한 건데요. 그리고 빨리 주는 자는 2배로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진정한 귀족은 덕에 있는 법, 당신이 마땅히 제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덕이 부족한 것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당신보다 훨씬 귀족인 셈입니다. 나는 인문학을 말하고자 하니 이것은 분배에 있어 정의가 실현되게 하고 각자에게 제 몫을 주고 훌륭한 법이 이해되고 지켜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덕행은 착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법이지요. 내가 돈키호테에서 찾은 보물들은 이 외에도 수두룩하지만 세르반테스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짧게 하라고 충고하니 오늘 영상은 마을 친구 입으로 돈키호테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착한 양반이 정신이 나가면 바보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일과 관련되었을 때나 아주 이치에 꼭 맞으며 모든 일에 분명하고 온전한 이해력을 보여준단 말이요. 따라서 기사도 문제만 들먹이지 않는 한 그를 참으로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감사합니다.